자, 우리 오늘부터 할 내용은 수투죠, 수투. 그쵸? 그 대망의 수투죠.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얘기할게요. 수투는 선생님 아까 얘기한 것처럼 100% 함수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면 함수의 극한을 배우고, 연속성을 배운 다음에, 그다음에 미분과 적분을 하면서 끝나요. 그죠? 그래서 수학의 꽃이 뭡니까? 수학의 꽃. 이거 무섭잖아요. 이거 하지 마요. 수학의 꽃이 뭡니까? 들어봤어요? 수학의 꽃? 함수. The flower of mathematics is function. 그죠? 그 다음에 함수의 꽃이 뭡니까? 미적분이죠. 그죠? 그래, 여러분들 진짜 꽃 중에 꽃을 배우게 되는 거죠. 함수에.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라고 얘기한다면, 쉽다고 말하면 안 믿을 거죠? 그죠?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할 거고, 어떻게 이해하고 왜 그런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니까 미적분을 조금 하고 나면, 미적분을 다 한 바퀴 돌고 나면 대충 함수가 이런 거구나 라는 게 조금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느낌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자, 그래서 처음 배우게 될 내용이 뭐냐면 함수의 극한과 연속이죠. 이제 극한에서 첫 번째 우리가 배우게 될 내용이 함수의 뭡니까? 함수의 극한이에요. 극한. 그죠? 함수의 극한. 그죠? 그 중에서도 오늘 배우게 될 내용은 수렴과 발산입니다. 수렴과 발산. 그쵸? 맞아요? 그래서 그냥 말뜻대로 여러분들한테 좀 이미지를 전달해 주자면, 수렴이 뭡니까? 수렴이. 의견을 수렴한다. 무슨 소리예요? 의견 수렴한다. 모인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매력을 발산한다. 매력 발산 중, 뭐 이런 거 있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약간 퍼뜨린다, 뭐 이런 느낌이 있겠죠. 그쵸? 뻗어나간다,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렴과 발산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여기서 이제 무한대의 개념을 좀 잘 잡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수렴과 발산 이렇게 얘기할 건데, 함수의 극한에서의 본질은 그래프예요. 그래프를 그려놓고 그래프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보는 건데, 그래서 수렴과 발산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어디에 정말 가까워서 그것처럼 보이느냐, 이런 걸 말하는 내용이거든. 그래서 첫 번째 선생님이 이제 원래는 수열의 극한을 먼저 배운다 그랬죠. 수열의 극한을 배웠으면 좀 쉬웠을 텐데, 그래서 어려웠을 테니까 이제 첫 번째 선생님이 무한대의 개념을 좀 심어주고 싶어요. 무한대 다 알죠? 무한대 들어봤습니까? 무한대 언제 써요? 무한대 언제 씁니까? 무한대 초등학교 때 쓰지 않아요? 우리 아빠 100만 원 벌어. 우리 아빠 200만 원 벌어. 우리 아빠 300만 원. 우리 아빠 너네보다 무조건 100만 원 더 벌어. 우리 아빠는 무한대 벌어. 이렇게 그런 데서 그런 걸로 많이 쓰잖아요. 아닙니까? 나만 그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무한대의 개념을 우리가 은근슬쩍 배웠잖아요.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벌써 무한대라는 개념을 알고 있잖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럼 무한대가 뭡니까? 무한대라고 불러요. 무한대. 뭐 한간에 뭐 TV에서 얼마 전에 본 것 같은데, 무한대가 숫자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무한대가 숫자랍니까? 숫자 아니라고 했던 것 같은데, TV에서. 뭐 아무튼 그런 내용, 그런 수학 철학적 내용을 하고 싶은 건 아니고, 무한대가 지금 뭐냐면 이렇게 기억하는 게 맞아요. 무한대는 한계가 없이 커지고 있는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가장 큰 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와 같아요. 그러니까 한없이 커지고 있는 상태와 같아. 마치 나의 몸무게와 같아요, 지금. 계속 한계를 모르고 애가 점점 살이 찌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이런 게 지금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그랬을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왜 그래프라고 얘기했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 줄게요. 어떤 함수 fx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당연히 끝까지 뻗어나가고 있겠죠. 그랬을 때 x값을 무한대까지 보낸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x값을 한없이 키워서, 그러니까 계속 키우면서 대입했을 때 그 결과가 어디로 갈까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잘 봐. fx 그래프가 단순하게 이런 개형이었다면, 그죠?
x값이 한없이 무한히 커진다면 그때 함수값은 한없이 어디로 갈까? 이게 바로 무한대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이해되십니까? 어때? 한없이 커지죠. 그럼 이 결과도 한없이 커지니까 이거 뭐라고 얘기하면 돼? 무한대라고 얘기해 주시면 얘도 무한대로 가는구나. 그럼 선생님 이쪽이 플러스 무한대라면 이쪽은 마이너스 무한대입니다. 맞아요. 마이너스 무한대도 있죠. 그쵸? 돈을 계속 벌면 돈이 무한히 커지겠지만, 그쵸? 도박이나 이런 걸 계속하면 돈은 어디로 가까워지겠어요? 나중에 막 빚이 이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는데. 아무튼 결국은 한없이 작아지고 있는 상태도 나오는데, 그때는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한없이 작아진다라기보다는 음의 값으로 무한대가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이해돼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무한대가 뭐라고요? 한없이 커지고 있는 상태를 말해요. 알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 x값이 무한대로 갔을 때 함수가 도대체 어디로 갈까? 그래서 이때의 함수값을 표현하는 방법을 이제 이렇게 씁니다. 어떻게 쓰냐면 이때 한없이 커지는 상태를 이렇게 써줄게요. lim 그 다음에 fx는 사실 y값을 말하죠. 함수에서 이때 한없이 x값이 무한대로 갈 때 fx는 얼마일까라는 표현을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읽을 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이해됐습니까? 그쵸? 이거 림이라고 읽으면 안 돼요. 림. 알겠어? 이거 뭐라고 읽어요? 신? 이거 뭐라고 읽어요? 코스? 탄? 이거 굉장히 고전 유머잖아. 신, 코스, 탄. 공부 못한 애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리미트는 원래 풀 네임이 있어요. 리미트는 이거 맞나? 이건데 수학적 기호를 그냥 앞에 글자 3개.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 봐요. 앞으로 그냥 이렇게 쓸 겁니다. 알겠죠? 이거 선생님마다 쓰는 방법이 다 달라요. 선생님마다 다 진짜 이렇게 써주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써주시는 분도 있고 막 대충 이렇게 쓰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은 학생이다 보니까 요렇게 그냥 책에 있는 대로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알겠죠? 알겠습니까? 서술형 평가가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책에 있는 형태로 쓰시기를 권장하는 대신에 만약에 학교 선생님도 아마 이렇게 쓸 겁니다. 이렇게 쓴다면 암묵적으로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써서 동의가 된다면 이렇게 써도 된다고 이해하셔도 될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궁금하시면 물어보십시오. 나도 이렇게 써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죠. 저도 이렇게 써도 될까요? 혹시 서술형이 이렇게 써도 됩니까? 그죠? 됐습니까? 그래서 무한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생각보다 그리는 연습을 좀 해보셔야 될 겁니다. 잘 안 그려질 수도 있어. 나도 잘 안 돼. 나도 이렇게 되고 그래가지고 리미트를 그리는 연습은 직접 좀 해보시기 바래요. 알겠죠? 이게 리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한대라는 건 뭐예요? 한없이 커지고 있는 상태. 그래서 이때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얘가 지금 결국에 무한대로 가고 있잖아요. 계속 커지고 있죠. 그쵸? 모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진행 중입니까? 진행 중이죠. 그래서 이때 얘를 뭐라고 하냐면 발산한다 라고 합니다. 뭐 한다고 한다고요? 발산한다.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더라도 발산한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선생님 그럼 수렴하는 것도 있습니까? 수렴도 있어요. 잘 봐. 자, 무한대로 갈 때, 자, 이렇게 얘기해 줄게요. 혹시라도 우리 x분의 1 그래프 알아요? x분의 1 그래프 어떻게 생겼습니까? 유리함수 이렇게 생겼죠. 그죠? 이렇게 생겼죠. 이때 여기 봐. x값을 무한대로 간다고 쳤을 때, 그죠? 무한대로 간다고 쳤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시다. 그럼 무한대분의 1이니까 여러분들 10분의 1은 0.1이고 100분의 1은 0.01이고 1000분의 1은 0.001이지. 그러면 무한대분의 1은 뭘까? 그쵸? 맞아요? 여기 지금 한 40명 정도 있는데, 그죠? 내가 피자를 10판 시키면 먹을만 하죠? 그지? 아니, 그래요. 그러면
한 명이 있을 때 피자를 한 판이면 충분하죠. 근데 그 피자 한 판을 10명이서 나눠 먹으면 그래도 맛은 보겠네 이런 느낌은 있잖아. 그죠? 간식 정도는 될 수 있죠. 피자가 졸라 큰 거면 또 괜찮잖아. 근데 피자 한 조각을 100명이 나눠 먹는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혹은 피자 한 판 시켰는데 여기 근처에 고지항고 전교생이 다 왔어. 어때요? 인원수대로 잘라준다고 생각합시다. 아니면 뭐 안산시민 전체 다 모였어. 잘라준다고 싶시다. 그러면은 피자 한 판을 10,000조각 낸다고 했을 때 그 진짜 실 같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 먹고서 아 맛있다 배부르다 이럴 사람 있습니까? 지금 내가 봤을 때 여기 4명은 몇 명이 나눠 먹는다는 얘기 들으면 아예 가지 말자 이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를 무한개로 나눴을 때 그 하나의 크기는 얼마가 될까? 어디에 가까울까? 그렇죠. 지금 얘는 사실 그러니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그래서 이거는 기억해 두셔야 돼요.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1이 될 거 아닙니까? 결국에 무한대분의 1이 될 거 아닙니까? 그쵸? 이건 뭐야? 앞으로 뭐라고 읽으면 돼? 0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0입니다. 그죠? 그러면 또 나랑 이제 무한 반복을 하는 친구들이 생겨요. 뭐냐면 선생님 피자를 10,000조각 내도 준 거잖아요. 0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나요? 그치? 0이라고 할 수 있어? 근데 0이 아니라고 하기도 그렇죠. 그럼 먹은 겁니까? 이런 논란을 내가 잠재워 줄게요. 이렇게 얘기할게. 잘 봐. 친구들끼리 놀러 가기로 약속을 했어요. 롯데월드 간 거야. 다 같이 모여서 롯데월드 갔어. 그래서 맛있는 걸 먹으려고 이제 돈을 모아서 사야 되는데 갑자기 시연이가 주머니에서 1원짜리 하나를 꺼냈는데 나 이거밖에 없는데. 그러면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돈도 없으면서 왜 왔냐고 그러겠죠. 그러면 이제 실명이 나왔네. 시헌이가 그죠? 우기는 거지 바락바락. 무슨 소리냐고 왜 없냐고 1원 있잖아. 1원이 지금 있는 거야? 있는 거지. 1원이면 없는 거지. 있는 거지. 이렇게 우기면 안 되잖아. 그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뭐야? 0에 한없이 가까워진 거야. 누가 봐도 0이야. 그냥 딱 0입니까? 딱 0이야? 0은 아닌데 누가 봐도 0인 거죠. 이해돼? 누가 봐도 0인 거잖아. 이해돼요? 누가 봐도 0인 거죠. 그래서 이때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수렴한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수렴한다라고 하니까 함수값이 어느 특정한 값에 가까워졌죠. 함수값이 어느 특정한 점에 가까웠어. 그래서 이때 함수값이 x가 무한대로 갈 때 어디에 수렴한다고 합니까? 0에 수렴한다. 그러니까 그 정확한 값으로 가까워질 때 수렴한다고 해요. 근데 그 값이 한없이 커지고 있거나 어디에 가까워지지 않는 상태, 수렴하지 않는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하면 돼요? 발산한다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발산한다. 자, 그럼 여기서 또 넘어와서 잘 봐. 두 번째 볼 건데 진동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진동. 그렇죠? 물론 뭐 지금 수 1을 다 못 보셔가지고 삼각함수를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사인 그래프가 어떻게 생깁니까? 이렇게 됐죠. 이렇게. 사인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주기성을 갖고. 그쵸? 그러니까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럼 이때 x가 무한대로 갈 때 함수값은 무한히 커집니까? 무한히 커지지 않죠. x값에 따라서 얘가 지금 계속 이렇게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계속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과 마이너스 1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해. 그러면 이 값을 무한대라고 부를 수는 없어. 너무 1과 마이너스 1은 너무나도 하찮은 숫자잖아요. 그렇죠? 무한 졸라 커져야 되는데 계속 커지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의 값이 계속 가까워지는 상태가 아니라 얘 계속 진동하고 있죠. 아유, 자꾸 정답을 얘기하고 있어. 그렇죠? 이런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발산한다라고도 합니다. 그렇지만 발산하는 경우 중에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진동한다고 얘기해요. 뭐 한다고? 진동. 그래서 이거를 진동한다라고 하고 뭐 발산이라고도 써주기도 하고 발산이라고 써도 됩니다. 그래서 뭐 특별하게 얘기하자면 뭐 진동 발산한다라고도 얘기해요. 진동 발산. 그래서 진동한다.
그래서 진동 저기 써놨으니까 진동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 줄게요. 발산도 뭐야? 발산 안에 뭐도 있어? 진동 발산도 있다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봤을 때 항상 커지는 무한대 발산, 졸라 작아지는 마이너스 무한대 발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발산하고 있다라는 표현 안에서 뭘 생각하셔야 돼요? 진동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진동한다라고 얘기한다. 그죠? 진동.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그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진동한다. 됐어요? 이해되십니까? 이걸 우리 진동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x가 무한대로 가는 극한만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진동을 살짝 지울게요. 잘 봐. 그러면 수렴과 발산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함수값이 무한히 커지거나 무한히 작아지면 우리 진동한다 그러면 발산이라고 얘기했고, 하나의 값에 가까워질 때 우리 뭐 한다 그랬어? 수렴한다라고 얘기했죠. 이때 우리 이제 그 극한의 형태를 좀 볼 겁니다. 극한의 형태. 뭐 굳이 선생님이 말한 건데, 극한의 형태라는 걸 어떻게 이해할 거냐면 이런 걸 말해요. 리미트 x가 어디로 한없이 갈 건지라는 걸 볼 거예요. 극한의 형태. 그래서 극한의 형태는 크게 봤을 땐 두 가지입니다. 크게 봤을 땐 두 가지.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좀 세 가지인데 선생님이 그냥 세 가지라고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무한대로 갈 때, x 값을 한없이 키워봤을 때, 그쵸? 이런 극한이 있어요.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그죠? 음의 무한대로 갈 때,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a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이렇게 볼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러니까 여기 봐봐. 여기 봐요. 그래프를 선생님이 어떻게 그려줄까? 얘는 뭐 이건 이렇다고. 그러니까 x를 한없이. 근데 요거는 앞에서 설명을 했으니까 선생님이 요것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물어볼 건데 여기 봐요. 얘들아, x 플러스 1, fx를 x 플러스 1이라고 할 거야. fx를 x 플러스 1이라고 할 겁니다. 그 다음에 gx는 x 마이너스 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할 거야. 자, 질문이야. 여기서 fx와 gx는 함수가 같은 함수일까? 같은 함수입니까? 지금 진술이 엇갈리고 있죠. 누구는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의사를 밝히지 않은 분들은 뭡니까? 같은 함수야, 다른 함수야?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함수는 언제 같은 함수입니까? 뭐와 같을 때? 정의역과 치역이 같아야 같은 함수죠. 맞습니까? 수학에서 유일하게 안 되는 게 뭐였어요? 분모 0 되는 거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걸 같다라고 한 애들은 척흠 똑똑해서, 그죠? 많이 똑똑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봐봐. 이렇게 보면, 그쵸? 순수해서 그래. 의심을 못 하는 거지. 이렇게 보면, 야이씨, 약분되잖아. 똑같네, 그럼. 그치? 머릿속으로 빠른 암산이 된 거죠. 그럼 애초에 고개를 갸웃한 애들은 암산을 못해서 다른데? 이렇게 얘기한 건가?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런 겁니까? 다르잖아! 그겁니까? 그쵸? 그거 아니죠? 왜냐면, 잘 봐. 이놈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 봐요. 이놈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x 플러스 1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죠. 그럼 이놈의 그래프도 그리면, gx도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질 건데, 어디서 빵꾸? 그쵸? 1에서 빵꾸가 뻥 뚫립니다. 1에서 빵꾸가 뻥 뚫려요. 그러면 이런 함수는 도대체 왜 만들까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런 거는 비일비재하죠. 예를 들어서 지금 승우가 생일 파티를 할 건데 생파를 할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학원 애들을 다 초대해가지고, 그죠? DJ도 부르고 이러면서 이제 수영장에서 풀 파티를 할 건데, 그치?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다은이랑 나랑 사이가 좀 안 좋은 거죠. 약간 좀 대면대면해. 그래서 시연이한테 전화해서, 야, 나 저기 풀빌라에서 파티할 건데 다은이한테 얘기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 이게 딱 그 느낌이야.
나 지금 이 그래프 그릴 건데 누구는 오지 마 얘기한 겁니까? x-1은 오지 마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결과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함수에서 특정한 x값을 빼고 싶을 때 하는 짓이 이거야. x-1분의 x-1을 곱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쵸? 약분해서 지우면 안 돼. 분모에 x-를 줬다는 얘기는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는 수학의 조건에서 1을 빼고 싶은 거였거든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1 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함수는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다른 거야. 이것도 좀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다릅니다. 알겠죠? 자, 그때 잘 봐. 이 두 함수를 가지고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할 건데 리미트 x가 1에 가까워질 때 fx가 얼마냐 이거지. 다시.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1에 가까워질 때 gx는 도대체 얼마냐 이거지.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극한은 무한대에서의 함수값을 얘기하는 거랑 저쪽 마이너스 무한대에서의 함수값을 얘기하는 것도 극한이지만 한없이 a에 가까워질 함수값이 가까워질 때는 어떻게 되냐 이런 것도 질문이 돼요. 이해되십니까? 질문이 된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잘 봐. 그러면 이건 얼마일까요? x가 1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건 그죠? 이거 봐봐.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x 값을 한없이 1에 가깝게 보내보는 겁니다. x 값을. 그럼 함수 값이 이 x의 움직임에 따라 한없이 여기에 가까워지겠죠. 한없이 여기에 가까워지겠죠. 그러면 1에서의 함수 값이 2인데 그러니까 함수 값이 x가 1에 가까워질수록 함수 값도 2로 가까워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극한 값이고 이러면 수렴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인데 x가 한없이 1에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딱 1이라는 얘기야? 아니 1보다 조금 클 수도 있고 1보다 조금 작을 수 있어. 1은 아니야. 그쵸? 뭐 예를 들어서 90.01kg이야. 90인데 90은 아니야. 이런 느낌. 아씨 이렇게 얘기하는 게 수학적인가? 그냥 우리 느낌적으로 가자고요. 잘 봐. 그러니까 x가 한없이 1에 가까워진다는 거는 x가 1이 아니라는 얘기가 한없이 1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이것도 뒤에 가서 설명할 건데 오늘 여기까지 설명할 건데 한없이 1에 가까워진다는 얘기가 뭐냐면 x도 여기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거. 그러니까 얘가 0에 가까워지는 거지 0이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x가 1에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1 빼기 1은 0인데 1에 가까워지니까 0에 가까워지긴 하지만 0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얘도 0에 가까워지고 얘도 0에 가까워지니까 그냥 약분해도 되겠지. 0이 아니니까. 그럼 여기다 1 대입해서 그 결과는 뭐가 나와? 2가 나와요. 자, 여기서 결론입니다. 결국 극한은요. 빵꾸랑은 크게 관계가 없어요. 알겠어? 구멍이 뚫려 있어서 얘가 구멍이 뽕 뚫려 있죠. 불연속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구멍이 뚫려서 빵꾸인 거랑은 관계가 아예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극한은 1이 빵꾸여도 1에 가까운 극한값은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빵꾸랑은 관계가 없다. 알겠죠? 그냥 가볍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극한의 형태 세 가지 이해됐죠?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A로 가까워질 때.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 뭐야? 함수의 극한의 본질은 뭡니까? 그래프예요. 그래프 못 그리면 해결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럼 선생님 1에 가까워지는데 무한대일 수도 있나요? 1에 가까워지는데도 무한대일 수 있나요? 그래, 그거 한번 보자. 그래서 애들이 요거 그래프 잘 못 그릴 것 같은데 hx라고 할 건데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고요. x 쓰지 마요. 이거는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이거 좌표 찍어보면 돼요. 근데 x-가 0에 가까워지니까 얘 그래프 실제로 그리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기가 1이야. 그죠? 여기 올라갑니다. 여기가 1보다 조금 커. 올라가요.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hx는 뭐라고 볼 수 있어? 무한대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솟아올라서. 알겠습니까? 이거 아직 배우진 않았어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 갑자기 문제에서 툭툭 튀어나옵니다. 이거 안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알겠죠? 그래서 조금 더 기초적인 설명을 해드리자면
x분의 1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 거 알아요? 이렇게 생겼잖아. 그죠? 이것만 좀 기억해 두세요. x제곱분의 1 그래프는요. 이렇게 생깁니다. 얘가 올라가요, 위로. 제곱한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면 아까 선생님 x-1에 이거는요. 얘야. 이거 뭐야? 평행이동 한 거잖아. x축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평행이동 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 다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평행이동 자체는 껌이었잖아. 그치?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진짜로 선생님이 그 고등수학 상하 때 그렇게 알려드린 것들 있죠. 이렇게 기억하라고 저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했던 게 이제부터 왜 그런지 느껴질 겁니다. 이제 미적분을 하고 극한을 하고 연속성을 하면서 아 그래서 이렇게 설명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게 될 겁니다. 알겠죠? 자 지워도 되죠? 자 우리 그러면 극한에 대한 문제 그냥 가볍게 풀어보고 우극한 자극한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필수 1번 볼게요. 1번에 보니까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분의 3-2라고 얘기했죠. 그럼 일단 뭐 그래프를 이용하라고 했는데 이럴 때는 그냥 무턱대고 3 집어넣으면 끝납니다. 왜냐면 이 그래프가 지금 뭐냐면 그냥 이렇게 생겼을 거야. 이렇게 생겼을 거야. 이렇게 생겼을 건데 아마 x분의 3 그래프를 아래로 두 칸 내린 그래프가 되겠죠. 점근선의 교점은 그래서 뭐가 됩니까? 0,-2가 되겠죠. 복습. 그래서 복습하라고 하는 겁니다. 점근선의 교점이 0,-2가 될 거야. 그죠? 근데 x가 한없이 3으로 가까워지는데 지금 3에서 함수값이 빵꾸입니까? 아닙니까? 빵꾸가 아니죠. 3에서 함수값이 빵꾸가 아니야. 그러면 한없이 3으로 간 함수값이나 3에서의 함수값이나 어때요? 같겠죠. 그렇죠? 비슷함을 얘기한다고. 3에서 그러니까 x가 3으로 가까워질 때 함수값이나 3에서의 함수값이나 어때요? 근처겠죠. 그죠? 근처겠죠. 이런 디테일함을 다루는 단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냥 3 대입해서 얼마라고 하시면 됩니까? -1이다 이러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맞아요? 알겠죠? 그래서 3번도 한 번만 볼까요? 3번도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서 얘들아. 우리 유리함수, 무리함수라는 단원이 있었단다. 옛날 옛적에.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 옛날 옛적에 유리함수와 무리함수가 살았던 건 기억나십니까? 점근선의 교점이 너무 중요하고 시작점 뭐 졸라 많이 했죠. 위 오른쪽, 위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 왼쪽 막 이거 하고 그랬잖아. 우리 기억나야 돼. 안 나면 복습하셔야 돼요. 알겠죠? 슬프다. 자, x가 -2로 갈 때 루트 그죠?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고. 야, 이거 시작점이 뭡니까? 알맹이가 0이 되는 x값이죠. 알맹이가 0이 되는, 안에가 0이 되는 x값. 2에서 위 왼쪽. 이것들이 저는 무죄입니다. 이 표정으로 앉아 있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죠? 국회의원 같은 것들.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소송 걸릴 수도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동영상을 올린다는 걸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죠? 그죠? 모르는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이 표정으로 앉아가지고 그렇지. 이게 고등학교 때부터 학습됐나 봐요. 그죠? 불리하면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잘 봐. 그러니까 뭐예요? 2,0에서 시작을 하고, 그죠? 시작이 2,0이고, 양수 음수니까, 양수일 때 위, 음수일 때 왼쪽이니까 이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그래프 아니겠습니까? 그쵸? 기억나? 그래서 2,0에서 출발해서 왜 이렇게 진행되는 함수, 그치? 여기 모르셔도 돼요. 알겠죠? 설명할 겁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근데 x가 -2로 가까워진다는 거니까 x가 -2로 가까워질 때의 함수값이니까 그냥 뭐 하면 돼요? -2 대입해서 구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때의 함수값은 얼마입니까? 루트 4니까 루트 4를 우린 뭐라고 하죠? 2라고 하죠. 극한값은 2입니다. 여기서 2라고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알겠습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이해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프 그리는 연습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우리 그래프 그리는 거 진짜 많이 했죠. 절대값 그래프 빨리 그리는 거 있었잖아요. x 양수인부분 y축 대칭, y 양수인부분 x축 대칭. 그죠? 1, 4 보면 원점 대 뭐 했었잖아 다. 그지?
꺾어 올리고 뭐 지랄 많이 했잖아요. 그죠? 정말 많은 거 알려줬잖아요. 고등부사 상하에서. 그쵸? 우리. 자, 필수 2번 볼게요. 자, 다음 뭐 그래프를 이용해서 무한대에서의 함수값을 기억하라고 얘기했죠. 잘 봐. 얘 지금 보니까 점근선의 교점 얼마입니까? 이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점근선의 교점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알았어. 써줄게. 내가 여러분들을 너무 홀대하고 있었군요. 그죠? 점근선의 교점 어떻게 씁니까? 점근선의 교점. 그렇죠. 점근선의 교점은 x에다가 분모가 0이 되는 x값을 쓰시면 돼요. 분모가 0이 되는 x값을 쓰시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분자에다 y는 뭐 쓰면 돼? x 개수의 비율이었죠. x 개수의 비율. x 개수의 비율 쓰시면 됐는데 x 개수의 비율 썼는데 지금 1분의 위에 x 있어 없어요? x가 없는 게 아니라 x의 개수가 뭔 거야? 0인 거죠. 그죠? 없으니까 0이잖아. 그러니까 1분의 0이 얼마입니까? 0이죠. 따라서 지금 여기서 점근선의 교점은 뭡니까? 마이너스 3,0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3,0 그죠? 그러니까 잘 봐. x축, y축을 그려놓고서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3,0 십자가가 이렇게 필요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둘 중 하나죠. 이거 아니면 이건데. 그치? 1, 3, 4분면 아니면 2, 4, 4분면이었죠. 근데 여기서 고민하면 바보죠. 뒤에 양수니까 1, 3, 4분면일 거고. 혹시라도 나는 불안하다 그러면은 뭐 1 같은 거 하나 대입해 보면 되죠. x에다 1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2분의 1이죠. 위에는 이렇게 그치 그죠. 그래서 그래프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생깁니다. 그죠? 이해되십니까? 기억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x가 한없이 무한대로 가니까 y 값은 한없이 어디로 내려와? 야, 요거 따라가면 돼. 요거 따라가면 y 값은 한없이 어디로 내려가는 거야? y 값은 한없이 어디로 내려가? 0으로 내려가는 거지. y 값이 어디로 가는지 궁금하다 그러면 이 정면에서 바라보는 걸 이렇게 옆에서 보면 돼. 그럼 옆에서 보면은 y 값이 졸라 0에 가까워지는 거지. 맞잖아요. y 값은 위아래로 보니까 진짜로 그려놓고서 이렇게 보면 보인다니까 진짜. 아니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이런 내 모습을. 여러분들도 시험장에서 하고 있을 겁니다. 그죠? 알겠어? 어디에 가까워진다? 0에 가까워진다는 거죠. 따라서 1번의 답은 뭡니까? 0이에요. 0. 이해되셨죠? y값이 어디에 가까워지는지. 근데 얘는 지금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응? 얘는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얘는 그래프 잘 그릴 이유가 없죠. 그냥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 그래프겠지. 그치? 꼭지점의 x좌표 뭡니까? 꼭지점의 x좌표. 마이너스 2a 분의 b. 그러니까 뭐야? 마이너스 2분의 3이야. 뭐 중요하지도 않아요. 왜? 뭐 얘가 양수건 음수건 뭐 중요하지도 않아요. 뭐 0에서 지금 음수값이 나오고 있으니까 y좌표는 지금 음수값 나오니까 x축 아마 여기에 있을 거야. 이것도 기본적으로 그냥 쉽게 알 수 있죠. 0 대입해보면 아니까. y좌표는 음수잖아요. 아래로 블록한데 y좌표는 음수면 아래로 당연히 내려오겠지 뭐. 그치? 맞습니까? 그러면 x가 한없이 무한대로 간답니다. x가 한없이 무한대로 가는데 y가 한없이 무한대로 커지겠네. 그 함수값은 계속 커지겠죠. 함수값은 계속 커지겠죠. 그죠? 맞습니까? 맞아? 그렇죠. 아니 생각해보면 당연한 게 무한대 제곱이 붙어 있잖아요. 야, 제곱이 얼만큼 대단하냐면 여러분들 10,000원 갖고 하루 살 수 있어요? 너네 못 살아. 너네 이미 학원비가 30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하루에 일단 10,000원 이상 무조건 쓰고 계십니다. 그치? 안 그래? 그렇게 산술적인 계산 하셔야 돼요. 내가 안 쓰고 있다고. 너네 지금 숨만 쉬어도 돈이 들어가는 상태라서. 그쵸? 하루에 10,000원을 못 살아요. 근데 10,000원 제곱하면 얼마가 됩니까? 1억이잖아. 하루에 1억이면 어때요? 괜찮죠? 할만하겠지, 그지? 맞습니까? 선생님이 짜증나게 굴면
학원 사버린다 이씨 이렇게 좀 윽박도 지르고 그지? 너 나한테 원장님 한번 불러볼래? 뭐 이렇게 그죠? 뭐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치? 그러니까 x가 졸라 커지는데 제곱도 졸라 커지겠지 당연히 그죠? 그래서 이때 답은 뭐가 됩니까? 무한대로 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주시면 돼요? 최종적인 답은 무한대로 간다,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써주시면 완벽한 답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아까 처음에 뭐 배웠냐면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이해했어요. 무한대가 뭔지 그죠? 수렴하는 게 뭔지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했고 진동이 있었다는 것도 배웠고 지금 배울 게 뭐냐면 우극한과 자극한이에요. 자극한. 우극한과 자극한이 뭐냐면 선생님이 함수는 무한대 발산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는 게 있었지만 가까워지는 것도 봤다 그랬죠. 함수값이 가까워지는 형태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더 디테일하게 보면 이건 합성함수 때문에 좀 중요하긴 한데 더 중요한 건 뭐 연속성과도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데 이런 거야, 이런 거. 자, 우극한과 자극한이 뭐냐면 x가 한없이 왼쪽으로부터 가까워지는 거예요. 한없이 왼쪽에서 가까워지는 걸 말합니다. 이걸 자극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극한, 왼쪽으로 가까워지는 형태, 왼쪽에서 가까워지는 형태를 극한으로 따지면 이 노란색을 우리는 뭐라고 쓸 거냐면 리미트 x가 a 마이너스로 갈 때 fx라고 써요. 자, 그래서 이때 이 값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fx의 a 마이너스에서 a에서의 좌극한이라고 부릅니다. a에서의 뭐? 좌극한이라고 한다고. 이것도 예전 교육 과정에서는 뭐라고 썼었냐면 a 빼기 0이라고 썼어. 이해돼요? 이해되십니까? 이거 그냥 왜 a 빼기 0이라고 했냐면 잘 봐. 자극한과 우극한 개념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까워진다는 표현도 너무 좋긴 한데 이걸 좀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a라고 돼 있을 때 a라고 돼 있어. 근데 이거 그냥 뭐 여기 이거를 한 1이라고 해봅시다. 1. 1보다 바로 작은 게 뭡니까? 1보다 바로 작은 1보다 작은 거. 0이라고 얘기하면은 초등학교 수학적 관점에서 벗어나야지. 우리는 지금 실수 전범위를 다니고 있어. 그럼 1보다 조금 작은 거. 1보다 진짜 조금 작은 거. 진짜 조금 작은 거. 그쵸? 1보다 진짜 조금 작은 거. 예를 들어서 그 하얗게 슈가 파우더가 묻어있는 도너츠를 샀어. 던킨 도너츠 가서. 그러니까 이게 봉투에 담아줄 거 아닙니까? 그치? 담아주겠죠. 근데 담아주는데 그 봉투에 도너츠가 살짝 부딪히면서 그 슈가 파우더 조금 떨어졌어. 그럼 내가 거기서 뭐 하시는 거냐고 지금. 나의 소중한 슈가 파우더를 흘렸으니까 깎아달라고 얘기하면은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그죠? 미안해, 많이 놀랐어요? 그거 신경 써요, 안 써요? 그 느낌으로 떨어진 거, 그 느낌으로. 떨어진 거야, 안 떨어진 거야? 떨어진 거지. 근데 안 떨어진 거죠. 요 느낌. 이게 진짜 미묘하죠. 그래서 1보다 조금 작은 걸 우리 뭐라고 쓰기로 약속이 됐었냐면 예전에 1 마이너스 0이라고 썼어. 1보다 진짜 조금 작은데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야. 인간의 능력으로 말할 수 없고 그 작긴 작은데 얼만큼 작아? 0만큼 작아. 0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거지. 너무 작아서. 가루가 좀 떨어졌으니까. 그치? 이게 바로 자극한 개념이에요. 1 바로 옆에. 그쵸? 근데 누가 봐도 1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1보다 왼쪽에서 바로 옆에 있는 게 1에서 자극한이고. 그럼 반대로 1에서 조금 큰 거. 조금 큰 거. 그쵸? 조금 큰 거. 여러분들 이렇게 좀 얘기하면 혐오스럽긴 한데 식빵에다가 물을 이렇게 쭉 뿌린 다음에 그늘에 살짝 하루 정도 놔두면 그 새 생명이 좀 자라요. 파랗게. 그쵸? 그러면
조금 늘었겠죠, 무게가. 식빵이. 그 세상에 이런 일이 보면은 그렇게 빵 먹는 할아버지 있잖아. 곰팡이 쓴 것만 먹는 할아버지 있어요. 맛있대. 알싸하니. 그죠? 아무튼 별로 얘가 좋지는 않았지만 1보다 조금 큰 그거를 1 플러스 0이라고 썼었어. 예전엔 이렇게 썼어요. 1에서의 좌극한, 1에서의 우극한이라고 봤어요. 근데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지금 1 마이너스 1에서의 좌극한을 뜻해. 1보다 조금 작은 상태를 말한 거예요. 1 마이너스가. 1 플러스는 뭐야? 1인데 조금 큰 1. 그죠? 그쵸? 그래, 누가 봐도 1입니까? 네, 1입니까? 아니에요. 이런 상태. 1은 1인데 1은 아닌. 그런 느낌. 이걸 우리는 이제 뭐라고 할 거라고요? 우극한과 좌극한. 다시 정리 예쁘게 써줄게요. 어떤 숫자 A에서 조금 옆에 있는 얘를 뭐라고 한다고? A 플러스. 그쵸? 조금 왼쪽에 있는 얘를 뭐라고 한다고요? A 마이너스. 이렇게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A로 한없이 가까워지는데 왼쪽 오른쪽에서 가까워진다. 얘를 우리는 이제 뭐라고 쓰는 거야? 리미트 x가 a 플러스로 갈 때 fx.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좌극한과 우극한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왼쪽으로부터 따라와서 읽어주시면 뭐예요? 좌극한입니다. 오른쪽으로부터 따라와서 읽어주시면 뭡니까? 우극한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게 분할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면 당연히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잘 봐. 1이라는 함수값에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있다고 칩시다. 자, 봐봐. 1에서 좌극하는 함수를, 그러니까 오른쪽에서부터 따라와서 읽어주시면 돼요. 1을. 그래서 좌극하는 얼마인 거야? 3이죠. 1보다 조금 큰 값 대입하면 3보다 조금 크겠죠. 3이라고 쓰시면 된다고. 지금 이해돼? 다시. x가 1에서 한없이 가까워져서 왼쪽에서 가까워져서 읽히는 값이 얘가 좌극한이라고. 여기서 왼쪽으로부터 따라와서 읽혀지는 값, 좌극한. 1에서의 좌극한. 얼마? 3이죠. 오른쪽에서의 좌극한 뭡니까? 우극한이. 오른쪽에서 좌극한? 미쳤나봐요. 우극한이죠. 오른쪽에서부터 온 건 우극한이죠. 밥 먹는 손이 오른손, 그지? 우극한. 이러면 또 왼손잡이 차별한다 그럴 것 같죠. 왼손으로 드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죠? 나는 밥을 오른손으로 먹으니까 우극한 1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1에서의 좌극한 얼마입니까? 3. 우극한 얼마입니까? 1. 이거 몇 번만 하시면 돼. 지금 당장 헷갈리는 사람도 있어. 막 이러고 있는데 나는 참고로 안 그랬지만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우극한 좌극한 헷갈립니까? 안 헷갈리죠. 내가 진짜 신경 많이 써서 설명한 거야. 왜? 헷갈려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이거.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맞아? 그러면 자, 이게 일단 좌극한과 우극한에 대한 이해도였고요. 그럼 두 번째, 여기 잘 봐요. 극한 값이 존재한다. 이거는 시험에 아마 나올 건데 당연히 내년 시험에 나오겠지.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얘기가 도대체 뭐냐면, 여기 봐.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값이 존재한다라는 얘기는, 얘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두 번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는 이거야. 정의는 극한이 존재한다라는 얘기는, 극한값이 정의된다는 얘기는 리미트 x에서의 우극한과 리미트 x가 a에서의 좌극한의 값이 어떨 때? 특정한 숫자로서 같을 때. 이해되십니까? 이때 알파로서 존재한다고 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 봐.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면 뭐예요? 함수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럼 극한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미지를 갖는다면 이렇게 가지시면 됩니다. 좌극한, 우극한. 빵꾸는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왼쪽에서 따라온 결과, 오른쪽에서 따라온 결과가 같으면 됩니다.
그럼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건 자연스럽게 얘네 둘을 어떻게 해주면 돼? 떨어뜨려 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극한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예요. 알겠어? 그러니까 다시 구멍이 뽕 뚫렸어요. 이건 극한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는 거야. 여기 와서 여기. 그죠? 그러니까 A에서의 극한값을 뭐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2야. 함수값이랑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극한값은 함수값과 관계가 아예 없습니다. 알겠어요? 극한값은 그 점에서의 함수값과 달라요 아예. 알겠지? 그래서 극한은 아까 말했지만 빵꾸랑은 별개고요. 알겠습니까? 극한이 존재한다는 건 어떻게 이미지를 잡으시면 된다고요? 빵꾸여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연결되고만 있으면 극한이 존재한다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자,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래프 나왔죠? 3번이에요. 절대값 그래프 나왔는데 절대값 나왔죠? 당연히 뭐 해야 돼요? 케이스 분류 하셔야겠죠. 경우 나눠야겠지. 어떻게 나눕니까? 첫 번째, x가 1보다 크면 양수니 음수니? 양수죠. 자, 요것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절대값 x-1분의 x 플러스 1, x-1 나올 건데 절대값은 그냥 벗기기 위해 존재했고요. 여기에 양수니까 그냥 벗기시면 됐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약분이 되면서 이때 함수의 그래프는 x 플러스 1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이해되십니까? 약분되면서. 그죠? 두 번째, 당연히 x는 뭐일 수는 없어? 1일 수는 없어. 1에서 함수값이 정의되지 않아요. x는 1일 수 없죠.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세 번째, x가 만약에 1보다 작으면 음수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가 붙으면서 나올 거니까 약분하는 대신에 뭐는 남아? 마이너스는 남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래프가 뭐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그래프가 그려진다. 이해되십니까? 맞아요. 좀 빠르게 설명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잘 봐. 여기를 그냥 1로 잡을 거야. y축 신경 쓰지 마세요. 자, 1보다 오른쪽에서 x 플러스 1인지 1 대입하면 2부터 출발하죠. 2에서 빵꾸 올라갑니다. 2야! x 플러스 1 그래프 그려지겠죠. 그죠? 1에서 함수값은 없어. 그죠? 그 다음에 1보다 작은 쪽에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그래프죠. 1 대입하면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2 나와. 그죠?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야. 그래프 이렇게 생겨요. 끊어져서 나오죠. 그래프가. 그쵸? 자, 그러면 질문입니다. 얘가 지금 1에서 극한값이 존재합니까? 좌극한이 지금 얼마야? 그렇죠. 우극한이 얼마야? 그러니까 리미트 x가 1 플러스에서 fx와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의 x가 같아 달라 이러면 극한이 없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극한은 존재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극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알겠죠? 좌극한, 우극한 아시겠어요? 좌극한, 우극한 알겠습니까? 만나야 극한이 있는 거. 자, 됐죠? 자, 이 문제 보면은 3-3번 보면 그래프가 희한하게 나왔죠, 그죠? 맞습니까? 자, 이 상태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라고 얘기했는데 기억 보니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fx가 존재하냐 이거죠. 그럼 마이너스 1에서 좌극한과 우극한 값이 어떠면 돼요? 같냐라고 물어보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색깔로 좀 구분을 해주면 자, 어디서? 마이너스 1에서 좌극한, 우극한. 그쵸?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 우극한은 얼마예요? y값이 어디에 가까워졌어? 0에 가까워졌죠. 그러니까 따라와서 y값 읽어주시면 돼요. 0이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좌극한도 따라와서 y값 읽어줬더니 좌극한, 우극한이 다 0이네. 그래서 이건 0으로서 극한값이 존재하니까 맞아요.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니은 봤더니 리미트 x가 뭐라고 돼 있어? 1에서의 좌극한이 있냐라고 물어봤죠. 1에서의 좌극한이 있냐라고 물어봤어. 그러니까 1에서의 좌극한 1 마이너스니까 1에서 좌극한이 존재하냐라는 거죠. 그치? 아, 합성이 나왔군요. 미안해요. 그래서 어렵구나. 봐. fx
자, 합성 나왔죠. 그러니까 함수값을 만든 다음에 다시 함수값으로 집어넣을 거죠. 자, 이거 합성함수를 몰라도 풀 수 있는 내용인데 잘 봐. 선생님이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자, 그러면 자, 일단은 당연히 이 안에 있는 먼저 fx부터 보는 거지. 그럼 fx가 마이너스 1에서의 좌극한이 얼마입니까? 그쵸? 1에서의 좌극한은 1이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그러니까 리미트가 먼저 여기에 적용이 되면서 이 값이 1이 돼요. F1. 그럼 1에서의 함수값은 얼마입니까? 2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치?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해가 안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봐. 그럼 이제 밑에 거 보면 1에서의 우극한. 자, 디귿을 보면 이것도 그러니까 있는 거죠. 리미트 x가 어디로 간답니까? 1에서의 우극한 fx 이렇게 돼 있죠. 여기까지 돼? 봐봐. 그래서 얘는 잘 봐. 제일 먼저 x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x가. 그러니까 여기 먼저 보는 거야. x. 안에 거 먼저 본다고요. x가 움직이고 그 움직임에 따라서 y좌표의 변화를 다시 x로 대입 한 번 더 하겠다는 거죠. 이게 합성이잖아요. 그죠? 그럼 x가 1에서의 우극한이 얼마입니까? 1에서의 우극한이 얼마예요? 1에서의 우극한이 얼마입니까? 2죠. 그러니까 이때 이 fx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그냥 2가 되는 겁니다. 2가. 그럼 f2에서 함수값 존재해요? 안 해요? 지금 빵꾸 뚫렸죠? 없죠? 그래서 이건 정의되지 않았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진짜 돼요? 자, 그러니까 디귿은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연습을 조금만 더 해봅시다. 지워도 되죠? 지우면 안 됩니까? 지워도 되죠? 그럼 연습을 뭘 해드릴 거냐면 연습을 조금 더 해드릴 건데 잘 봐. 선생님이 이거 합성을 어떻게 하는지를 좀 보자면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에서 우극한으로 갈 때 fx가 얼마일까? 이런 걸 고민해 볼 거예요.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 선생님이 알려드리는 대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알려드리는 대로가 뭐냐면 x가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으로 간다고 돼 있죠. 뭐가 x에서의 마이너스 우극한으로 가는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셔도 돼요. f에다가 x 자리에다가 뭐 집어넣겠다는 거야?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이 얼마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다는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그럼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 이거 가로죠.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이 얼마야?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이 얼마입니까? 0이야. 근데 여기서 너무 중요한 게 있는 게 이 0이 다시 x값으로서 대응이 되는 거죠. 그치? 그럼 이 0은 선생님 숫자의 구성은 3개라 그랬죠. 0보다 조금 큰 0이 있고 0보다 조금 작은 0이 있고 딱 0이 있잖아요. 그럼 이때 마이너스 1에서 우극한은 0으로 가까워지는 애인데 딱 0입니까? 아니면 0보다 좀 큽니까? 아니면 0보다 좀 작습니까? 그쵸? 위에서 왔잖아. 위에서 온 0이잖아. 그러니까 이때 그냥 이 값을 말하려면 0이라고 얘기해도 되지만 또 대입한다는 건 얘기가 좀 달라져요. 또 대입하는 건 얘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또 대입할 때는 뭐야? 0이긴 한데 0에서의 우극한을 봐줘야 되는 거야. 지금 이해돼요? 다시 봐. 그러니까 x가 한없이 마이너스 1로 가까워지면 이때 y 값이 다시 0으로 가까워지는 상황이죠. 0에 가까워지고 있는 얘를 다시 f에다가 대입을 한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처럼 f에 합성이라고 얘기도 안 할게. f에다가 2번 대입하는 구조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위에서 왔는지 아래에서 왔는지도 따져주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위에서 왔는지 아래에서 왔는지 이해돼? 그쵸? 그래서 뭐 어차피 그래프 자체가 좀 어렵진 않지만 0에서 우극한은 얼마입니까? 1이죠. 1. 얘는 딱 1일까? 1보다 좀 큰 1일까? 아니면 1보다 좀 작은 1일까? 딱 1입니다. 왜? 0으로 가까워질 때 함수값이 계속 뭐가 찍히는 거야? 1이죠. 조금 위에도 아니고 조금 아래도 아니고. 이해되고 있어요? 진짜 됩니까?
안 되면 안 된다고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설명하죠. 감이 와요? 한 번에 해결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유형의 문제를 유형편에서도 좀 보셔야 될 거고, 그죠? 복습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알겠죠? 됐습니까? 기억이 안 나십니까? 아, 이거 봤어?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혹시 모르니까 문제서에 실려 있고 그래서 설명은 해드리는 건데 설명은 해드리겠습니다. 자, 봐요. 가우스죠. 그치?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기호 탑 1이잖아요. 넘버 1이잖아요. 가우스. 고등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내용 중에 하나 가우스잖아요. 그쵸? 예전 수능에서도 가우스가 처박혀 있으면은 거의 웬만하면 다 다점 이야기였습니다. 가우스 나오면 애들이 막 사경을 헤맸다고. 그쵸? 지금도 그런 느낌이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가우스 정리를 이렇게 해줬는데, 가우스는 잘 봐요. 가우스는 선생님이 이런 얘기 해줄게. 그 정수 얘기죠. 정수. 그죠? 그러니까 가우스의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우스 x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죠. 크지 않다라는 표현은 뭐야? 작아도 되고 같아도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정수값을 의미하죠. 이해돼? 그러면 0 가우스 0일 때는 그냥 0이 나오죠. 뭐 별건 아니에요. 0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니까 0이 가장 큰 정수겠죠. 이해돼? 그지? 그 다음에 1.3 이렇게 돼 있으면 1.3보다 크지 않은 혹은 작거나 같은, 그러니까 작거나 같은 정수 중에 제일 큰 게 뭘까요? 뭐야? 1이죠, 1. 1.3보다 작은 쪽에서 가장 큰 걸 뽑아오는 거죠. 맞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뭐 7.5가 이렇게 있어요. 7.5는 뭐겠어요? 7.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3.1이라고 해볼까? 3.1은 얼마예요? 3이겠지, 그치? 그러면서 선생님이 여기서 이제 애들이 여기서 이제 잘못 오해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알겠어요, 선생님. 가우스는 소수점 밑에를 지우면 되네요. 그쵸? 벌써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1.7 딱 나왔을 때 애들이 여기서 이제 오답을 범합니다. 마이너스 1이요가 아니라 얘는 마이너스 2야. 헷갈리죠? 헷갈리는 게 맞아. 그러니까 이 가우스가 갖고 있는 헷갈림은 뭐 진짜 평생 지속되는 경우도 있어요. 트라우마처럼. 그래서 오늘 확실하게 정리해 줄 테니까 잘 받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우스는 쉽게 말해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수직선상에서 수를 보고 어디에 있는 거? 왼쪽에 보이는 정수를 불러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3에서 왼쪽을 딱 보이면 어떤 겁니까? 마이너스 3.3에서 왼쪽에 보이는 정수가 뭐예요? 마이너스 4죠. 마이너스 4. 그래, 이게 바로 가우스라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가우스는 정수값이 나오는데, 봐봐. 자, 선생님이랑 같이 연습을 해봅시다. 자, 마이너스 1, 0, 1인데 마이너스 1일 때는 그냥 가우스값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조금씩 커지면 선생님 어디 보라 그랬어? 왼쪽 보라 그랬죠. 왼쪽에 보이는 가장 큰 정수가 뭐예요? 계속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다가 0 딱 찍히는 순간 뭐로 바뀌어? 0으로 바뀌는 거지. 변심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0이네. 그 다음부터 계속 0만 보여. 그죠? 얘가 제일 그러니까 그런 느낌 있잖아요. 얘가 최고인 줄 알았어. 난 너만 보여 이러다가 갑자기 더 좋은 애가 나타난 거지. 그러니까 눈이 여기서 일로 바뀐 거예요. 변심이. 계속 0만 보다가 또 누가 나타나? 1이 되는 순간 0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제 뭐로 바뀌는 거야? 1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과 0 사이일 때는 마이너스 1이 나와.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가우스는 쉽게 말해서 변수가 아닌 정수라고 얘기를 했었죠. 가우스 x는 정수값이 나옵니다. 가우스 x는 정수값이 나와요. 따라서 n에서부터 x가 n 플러스 1 되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n만 보고 있는 상태에서 언제까지 n 플러스 1이 되기 직전까지는 n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때 가우스 x는 뭐가 나와요? 라고 하면 n이 나옵니다. n이 나와요. 그치? 이해돼? n이 나와요. 저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해됐어? 이거 지울게요. 이건 별거 아니니까. 그래서 가우스 x의 정의는 좀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가우스 x는 구간이 세팅되면 구간이 잡히면 정수값이 그냥 나옵니다. 구간을 잡았을 때. 이해되시죠? 그래서 구간을 나누면 그냥 정수값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맞죠? 그래서 우리 뭐 가우스 방정식도 많이 풀었었고, 그죠? 부등식도 풀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좀 빨리 그리는 방법이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근데 지금은 좀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얘를 좀 디테일하게 그리는 방법. 그러니까 왜 지금 빨리 그리는 방법을 가르쳐 줄 필요가 없냐면 안 나올 거니까. 그죠? 수능에서는 등장하지 않을 거니까. 그냥 빨리 그리는 방법을 그리지 않고 볼게요. 그냥. 자, 봐. 자, 그러니까 얘가 2분의 x죠. 그러니까 안에 걸 보셔야 돼요. 안에 거가 기준이야. 2분의 x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일 때, 다시 2분의 x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일 때 뭘로 나와요? 마이너스 1로 나오죠.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할 때 왼쪽만 본다니까 얘는. 그러니까 안에 게 2분의 x가, 자, 첫 번째, 그래서 구조를 보면 마이너스 1에서부터 2분의 x일 때까지, 이때 가우스 2분의 x는 그냥 마이너스 1로 나와요. 별거 아니야. 그죠? 그냥 이걸 통으로 치환하셔도 상관없어요. t로. 이 2분의 x 때문에 또 헷갈려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요. 그죠? 그러면 0, 그죠? 그렇죠.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그러면 얘가 약간은 바뀌어야 돼. x의 범위로 바뀌어줘야죠. 그러면 마이너스 2에서부터 x가 0 사이일 때는 이렇게 나온다 이 얘기예요. 마이너스 2에서부터 0까지는 뭐가 나온다고요?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얘는 색깔을 좀 줄까? 얘는 색칠이 돼 있고 쭉 와서 얘는 빵꾸야. 왜? 여기 되는 순간, 0 되는 순간 어디로 시선이 올라가요? 0으로 시선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다시 이렇게 진행이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두 번째, 요거까지만 할게요. 0에서부터 2분의 x가 1 사이일 때, 이때 가우스 2분의 x는 뭐가 나온다? 0이 나온다. 그죠? 이 곱하니까 0에서부터 2 사이겠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 0, 2야. 그 다음에 여기 한 칸 더 올라가죠. 여기서 다시 두 칸 이렇게 진행이 될 거야. 4겠지. 그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반복적인 구조를 갖는 게 가우스 그래프입니다. 소리 이해돼요? 그죠? 이게 가우스야. 그런데 이 가우스 그래프가 4에서 극한값을 갖느냐라고 물어봤죠. 4에서 극한값이 생기겠냐? 대부분은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암기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내가 얘기하기 좀 어렵긴 하지만, 이 가우스 그래프는 거의 기본적으로 정수에서는 극한이 형성이 되지 않아요. 왜? 거의 대부분이라고 얘기했죠. 거의 대부분. 그죠? 왜냐면 극한이 생기는 정수값을 갖고 있는 가우스 그래프도 있어요. 특히 뭐 x제곱 같은 경우는 0에서는 극한이 생기거든요.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뭐 아무튼 그래서 거의 대부분 정수값에서는 극한이 형성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내신으로 등장하는 가우스 그래프는 잘 모르겠다, 나는 이거 끝까지 극복 못하겠다, 모르겠어요, 잘 안 돼요, 이러면 그냥 내신 시험에서 등장해서 가우스가 극한이 있냐 없냐 정수에서 물어보면 웬만하면 그냥 없다로 찍으시기 바래요. 알겠죠? 알겠어? 이해가 안 되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건, 그거는 문제가 생겨요. 어차피 해결이 안 될 수 있다고. 모르는데 어떻게 풀 거야. 그치? 그러니까 그냥 이게 이해가 되는 사람들은 이대로 푸시면 됩니다. 그래프 그려보고 극한을 찾으시면 돼. 그래서 4에서 극한을 물어봤으니까 니네가 따져야 되는 구간은 어디와 어디 사이면 되는 거야? 4에서 오른쪽, 그러니까 2부터 4까지와 왼쪽,
그다음에 4에서 오른쪽 4부터 6까지만 구간을 잡고 보면 되거든요. 극한이 존재하는 양점만 보면 그래프 그리는 건 사실 어렵지 않다고요. 이해만 된다면. 근데 나는 저거 너무 부담스럽고 해결 안 된다. 그러면 정수 구간에서는 웬만해서는 극한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보셔야 돼요. 알겠죠? 그것도 4가 이 안에서 정수값을 만들죠. 그러면 안 생겨요. 이런 상태에서 3이면 얘가 정수값이 아니니까 극한값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왜냐면 지금 여기도 보면은 1, 3, 5 구간에서는 극한값이 나오고 있죠. 근데 4에서는 좌극한이 얼마입니까? 1이고 우극한이 얼마예요? 2잖아요. 그래서 그래프가 극한을 갖지 않습니다. 얘는. 그래서 극한이 생기지 않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시험에 웬만하면 안 나오겠죠. 다음 극한을 조사하세요. 이렇게 나오죠. 극한을 조사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극한이 있다 없다를 따지고 있다면 그 값이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냥 뭐예요?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해결하시면 됩니다. 이해됐어요? 가우스. 그죠? 그래서 가우스는 선생님이 옛날보다는 좀 짧게 설명하는 편입니다. 뭐 그렇죠? 왜냐면 안 나올 거라서 그렇습니다. 알겠죠? 교육 과정상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도 혹시 나올 수 있으니까 그쵸? 최후의 보루 정도는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알겠죠? 이게 예전에 고등학생들을 끝까지 괴롭혔던 유형이라 그치? 그쵸? 뭐 학교 선생님이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낼 수도 있고 썼던 것 같아요. 자, 넘어갈게요. 됐습니까? 내일 선생님이 뭐 할 거냐면 극한에 대한 성질을 설명할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서 극한을 마무리하는 형태로 가도록 할 거니까 오늘 배운 내용 수렴한다, 발산한다, 무한대의 개념, 그쵸? 그 다음에 그런 것들 좀 복습해 오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좌극한, 우극한이 뭔지 확실하게 이해해 오셔야 됩니다. 별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알겠죠?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게요.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이동하시면 돼요.